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서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는 22년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날이 굉장히 춥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가족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성탄 보내시길 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제가 편집을 빨리 할 수 있다면 크리스마스 전후가 되겠지만 아마 크리스마스 지나고 영상이 올라갈 확률이 커서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그럼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제증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은 필독을 하셔야 되고요. 아마 다들 관할, 지부 혹은 지자체에서 연락들이 한 번씩 갔을 겁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건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의무로 바꾸셔야 되니까 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니신 분들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공제증서라는 의미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필수로 게시해야 되는 항목들 중 하나가 공제증서입니다. 이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랑 계약하는 의미가 가장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직거래랑 다르게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했을 때 사고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공제증서로 인해서 사고에 대한 금액이 책정이 되고 그 금액을 배상을 합니다. 그 배상을 하는 게 공제증서이기 때문에 보험인데요. 보험료를 먼저 협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소송 같은 게 가서 금액이 결정되면 공인중개사의 과실 등의 비율이 정해져서 금액이 피해액이 책정이 되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피해액이 책정이 되면은 공인중개사가 지불해야 될 금액을 협회에서 먼저 지불합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이랑은 다르게 대신 대납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이라고 하죠. 이 협회가 먼저 돈을 내주고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난 공인중개사는 그 금액을 협회에다가 일시납을 하든 분할납을 하든 상환을 해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고가 터지면 큰일 나겠죠. 공인중개사들이 사고가 절대 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공제증서에 금액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이렇게 사무실을 가셔서 다 보시면은 간이 일반 상관없이 개인이다 라고 하면은 1억입니다. 공제 한도가 1억이에요. 1억까지 내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고, 법인은 기본 2억인데요. 분사무소라고 해서 이제 법인이 다른 분점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분사무소들은 1억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들이 다 2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은 2억으로 상향이 되고 법인은 4억으로 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사무소는 당연히 또 2억으로 상향이 되겠죠. 자, 이렇게 2배씩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쉽기 때문에 금액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상향된 공제증서를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화면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회에서 문자가 먼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상향된 공제증서를 내년부터 적용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 적용하기 전에 미리 출력하실 분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협회 사이트에서 출력을 하세요 라고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실제로 했던 것들을 캡처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얼마 있다가 저희 관할 지자체 동작구 사당동이니까 동작구청에서 부동산 정보과에서 왔겠죠. 이렇게 우편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내년부터는 반드시 상향된 공제증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동작구에서 왔습니다. 이 내용도 다 동일한 내용이고 협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할 지자체 그리고 이제 동네마다 이제 분회장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동을 대표하는 분회장님들이 안내 문자도 주시고 이렇게 연락도 주시고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인이 되고 모를 수가 없어요.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내년부터는 필수로 상향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제가 좀 전에 띄워드린 화면처럼 협회에서 어떤 식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화면입니다. 이렇게 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검색하시고 검색창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있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마이 페이지가 뜹니다. 자, 제가 색칠을 해놨습니다. 자, 마이 페이지를 들어갑니다. 마이 페이지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쭉 있을 텐데 거기에 공제증서 인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클릭하시면 현재 본인이 가입한 공제증서의 기간과 금액이 나와 있을 거고 2022년, 2023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개업하신 분들이라면 2022년도 안에 다 무조건 1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공제증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 거 2023년 게 이제 옆에 보이는데,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저의 기준으로는 매년 2월 초에 공제증서를 갱신을 해요. 그러면 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상향된 공제증서를 뽑아야 되는데 결제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의 경우로 예를 들면은 내년 2월에는 또 신규로 1년치를 가입을 할 때 이제 2억으로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지만
그 전까지 이제 2개월이 남았잖아요. 지금의 시점으로. 그럼 그때까지 상향된 거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남은 기간 안에는 또 상향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사용하시라라고 해서 2023년 거를 뽑으시면 됩니다. 자, 2022년 거는 이제 만약에 올해 걸 분실했다거나 없어졌거나 출력이 필요하다, 새롭게 계약을 했는데 여유분 공제 증서가 없다, 이런 분들이 뽑으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2023년도 분을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게 출력물입니다. 자, 참고로 공제 증서는 이제 약관 뒷면까지 뽑아야 되는 게 맞고요. 가끔 이제 뒷면을 안 뽑으셔서 앞면만 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관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관까지 꼭 뽑으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공제 증서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저의 경우는 2월 7일 날까지 공제 증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뽑아도 내년 2월 7일까지는 이제 이 공제 증서를 쓸 수 있는 건데, 보시면 1억 원 추가 보이세요? 여기 밑에 새롭게 추가로 된 1억 원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1억, 기존 1억에 추가 1억 해서 총 2억. 2억이 이렇게 한도가 설정이 됐어요. 저는 개인이니까 이렇게 2억까지로 올라갔고, 법인도 아마 기존에 2억이면 4억 이렇게 뜨겠죠. 현재 공제증서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추가 1억을 더 해준다는 거고, 기존에 가입했던 기간, 남은 기간이 있잖아요. 자, 그 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낸 금액으로 무상으로 이렇게 상향을 해주신다라고 협회에서 안내가 왔고, 그래서 그 안내되는 내용이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2022년 공제가입자가 1억에서 법인은 2억 원인데 이제 공제증서를 개인 2억, 법인 4억 원으로 공제증서를 무상 교체해주고, 한시적으로 공제요율을 인하해준다라고 해서 2022년 공제 가입자에 한해 2023년 공제 가입 기간 동안 개정 전 공제료를 유지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연히 협회에서도 돈을 거둘 때 당연히 보험이랑 똑같이 금액이 올라가면은 협회도 걷는 돈이 커져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억으로 가입한 사람은 남은 기간 동안에 똑같이 무상으로 1억을 더 해주겠지만, 새로 가입을 할 때는 추가되는 공제 요율을 적용해서 추가되는 금액을 내라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취지, 요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은 1억에서 2억으로 상향된다.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개시 의무에서 상향된 공제증서를 뽑아야 되고, 법인은 2억에서 4억 필수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공제 요율은 올라가지만 그 결제 시점은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리마인드 차원에서 영상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